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매달 최대 200건의 사례를 적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2년 모로코 국왕 결혼식에 제프리 앱스타인과 동행하려 했던 정황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연설에서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과 경제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나온 물가 지표와 언론의 팩트체크는 보다 신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총격 사건에서 뉴욕 출신 한인 학생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침착하게 행동하며 현장을 빠져나온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대 소년이 집단 폭행과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5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최대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례 없는 시민권 박탈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이민서비스국 내부 문건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정례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전국 각 현장 사무소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찾아 이민소송 담당 부서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례는 약 120건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미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시민권 박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직 이민서비스국 관리였던 사라 피어스는 시민권 박탈에 월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정치화할 위험이 크다며 행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과거 연간 시민권 박탈 건수의 약 10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민서비스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슈 트락에서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이전 행정부 시절 느슨한 관리로 인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가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해 이민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귀화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시민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취소될 경우 당사자는 기존 신분이었던 영주권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재 오류나 실수까지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레넌 센터의 마지 오해련 선임 연구원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시민권 박탈에서도 표적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휩쓸릴 수 있다며 귀화 시민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한층 더 공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2년 모로코 국왕 결혼식에 제프리 앱스틴 및 질레인 맥스웰과 동반 참석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미공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앱스틴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18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2년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결혼식 참석을 앞두고 당시 모로코 왕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제프리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을 동반 손님으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해 측근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 맥스웰, 그리고 자신의 딸 첼시 클린턴이 함께 찍은 미공개 사진을 단독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모로코 결혼식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은 당시 클린턴의 참모진 내부에서도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간 회자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도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최근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축소하려고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앱스타인의 범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요구 시한을 앞두고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에서 20년형을 복역 중인 맥스웰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모로코 왕국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이 자신의 지인을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클린턴 측은 요청을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전용기 이른바 로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맥스웰과 함께 모로코로 이동했으며 첼시 클린턴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결혼식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혼식은 엄격한 격식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앱스타인, 맥스웰은 국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안을 알고 있는 인사들은 현재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 맥스웰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앱스타인과 2005년 관계를 끊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엔젤 우레냐는 20년 전의 여행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면서도 앱스타인과 맥스웰을 결혼식에 동반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2년과 2003년 사이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해 총 4차례 해외를 방문했으며 당시에는 앱스타인의 범죄 혐의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앱스타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포스트 보도에 대해 정치 인사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관계가 오랜 기간 정치권 내부에서 공공연히 회자돼 왔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그 실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대국민 연설에서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과 함께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고물가 부담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와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는 보다 신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밤 백악관 외교 리셉션 룸에서 약 20분 동안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내년에는 관세 정책과 감세 효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과 전례 없는 경제 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의 책임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돌리며 자신이 집권한 이후 높아졌던 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세 정책을 통해 18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실질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앞지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될 변화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전을 노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36%에 그쳐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설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현금 지급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 현역 군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비군에게 1인당 1,776달러, 이른바 전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급 대상이 대령급 이하 현역 군인과 일부 예비군이며 총 지급 규모는 약 26억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설과 같은 날 공개된 물가 지표는 보다 신중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를 밑도는 수치로
9월 상승률 3.0%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이른바 코어 CPI도 2.6% 상승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번 물가 지표에는 정부 셧다운의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기간 동안 10월 CPI 설문조사 데이터는 수집하지 못했고 일부 비설문 자료만 소급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물가 흐름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커피 가격은 1년 전보다 18.8%, 다진 소고기는 14.9%가 오르는 등 일부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설 이후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실시했습니다. CBS는 인플레이션이 멈췄다는 주장에 대해 가장 최근 공개된 9월 CPI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라는 주장 역시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감세 규모가 더 컸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갤런당 2달러 50센트 이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 주에서는 해당 가격이 나타나지만 전국 평균은 그보다 높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에서 뉴욕 출신 한인 학생이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학생은 강의실에서 총격을 당해 다리에 부상을 입고도 침착하게 행동하며 다른 학생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격은 지난 13일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교 캠퍼스 바루스앤 홀리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모인 강당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쳐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뉴욕시 출신의 18살 한인 학생 스펜서 양 군도 있었습니다. 달튼 스쿨을 졸업하고 브라운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양 군은 경제학 과목 기말 시험 대비 리브 세션에 참석했다. 좌석 사이에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다고 뉴욕타임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비명이 들린 뒤에야 총격범이 현장을 떠난 걸 알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양 군은 자신도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크게 다친 학생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고 물을 건네는 등 응급도움을 했다고 밝혔고 해당 학생은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강의실에 진입해 대피를 진행했고 양 군은 부축을 받아 건물 밖으로 이동한 뒤 로드아일랜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다리 근육에 박힌 탄환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며 조만간 퇴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럽 배구 선수로 활동해온 양 군은 복귀를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17일 기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체포됐던 인물은 석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FBI는 키약 5피트 8인치의 다부진 체격의 인물을 관심 인물로 특정해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 우려로 수업과 시험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 퀸스 플러싱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대 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흉기에 찔리고 군품을 빼앗기는 강력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5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 모두가 아저개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대 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흉기에 찔리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월 말 저녁 7시 30분경 뉴욕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PS20 존 바운 초등학교 뒷마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7살 남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있던 중 5명으로 구성된 일행들에게 둘러싸였고 이 가운데 한 명이 흉기를 꺼내 소년의 왼팔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며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애플 에어팟과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를 약 455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용의자 5명은 사건 직후 도보로 샌포드 애비뉴 서쪽 방향으로 도주해 키세나 블루버드와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구급대가 출동해 피해 학생을 브롱스에 위치한 NYC 헬스 앤 허스피털스 자코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마일 남짓 떨어진 퀸즈의 대형 병원이 아닌 브롱스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들 모두 피부색이 밝은 남성으로 묘사됐으며 첫 번째 용의자는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검은 재킷과 흰색 후드 티셔츠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가슴에 1977이라는 숫자가 적힌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나머지 용의자들 역시 대부분 검은색 겨울 재킷과 후드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보에 대해 최대 3,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NYPD 범죄신고 핫라인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올해 들어 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범죄 폭행 역시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불안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She's pregnant. She's pregnant. You don't see her stomach? 임신했다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눈 덮인 도로 위로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이민 단속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에콰도르 출신 20대 커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요원들이 여성을 도로 바닥에 엎드리게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우고 팔을 붙잡은 채 눈길 위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임신한 여성이다, 숨을 쉴 수 없다며 눈뭉치를 던지며 항의했고 요원들은 테이저건과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해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현지 언론 기자들까지 화학물질에 노출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부가 최근 시행한 대도시 이민자 집중 단속 작전, 이른바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이 공격을 받았다며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지만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실은 요원들이 공격받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영상 속 여성의 정확한 신원과 실제 임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수완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대낮 주차장에서 이른바 차치기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뷰포드에 위치한 식자재 매장 레스토랑 디포 주차장에서 한인업주 A씨가 흑인 용의자 2명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쇼핑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용의자들이 옆에 차량을 급히 세운 뒤 덩치가 큰 용의자 1명이 가방을 강제로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당시 A씨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차장에 CCTV가 없고 매장 측의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 조치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앗긴 가방에는 약 400달러의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으며 집 주소가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빵과 베이커리 제품 안에서 칼날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출신의 33살 여성 카밀 벤스는 매장 진열대에 놓인 식품에 칼날을 넣은 혐의로 붙잡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벤슨에게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하고 구금 조치했습니다. 사건은 최근 열흘 넘게 미시시피주 빌럭시와 인근 지역 월마트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빵과 머핀을 구매한 뒤 내부에서 면도칼과 비슷한 금속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최소 3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매장 내 감시 카메라를 분석해 용의자가 직접 진열된 제품을 훼손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과정이나 창고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구매 고객들에게 제품 상태를 확인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에게 매달 $2,000가 지급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6월부터 받은 판공비 전액을 한인회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한인회 사무국의 풀타임 직원 2명이 모두 퇴사하면서 회장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판공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1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공식적인 반대는 없었고 3명의 이사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결정을 이사장에게 위임했고 이사장이 월 $2,000 지급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인 법인 명의로 수표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며 환불 절차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